안녕하세요, 유정씨입니다. 제가 블로그 관련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고부터 저는 블로그를 1000개 넘게 본 것 같고, 그리고 한 300개 넘는 블로그에 자그맣게라도 피드백을 좀 남겨드렸어요. 근데 피드백을 해드리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원포인트 피드백을 드렸을 때의 70%는 제목이었고요. 20%는 글감에 관련된 피드백, 그리고 10%는 이제 나머지 것들이었어요. 여전히 제목 잡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예전에 만들었던 제목 짓는 영상을 조금 더 보강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고요. 제가 5분 만에 제목을 짓는 과정도 보여드릴게요. 제목 잘 지어도 블로그 지수 낮으면 상위 노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놀라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배속으로 들으셔도 또박또박 잘 들리게 말씀드릴 테니까 바쁘시다면 2배속으로 봐주세요.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제목이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제목 짓는 것에 가장 고민이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 제목 영상이 가장 조회수도 잘 나왔고, 일방문자 2000명이 넘는 블로거가 하는 99%의 습관에서도 저는 제목을 가장 먼저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을 먼저 짓고 글을 쓰기 시작해야지 이 글을 내가 한 편으로 만들지 두 편으로 만들지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글을 쓰다 보면 막 산으로 가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목을 참고해서 인용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목의 중요성은 정말 10번을 말해도 100번을 말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블로그 글쓰기의 기본은 하나의 포스팅에 하나의 주제를 담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목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쓸 메인 키워드를 하나 잡고요. 그 키워드의 검색량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내 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목을 지었을 때 상위 노출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건 내가 이 키워드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 키워드에서 내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졌는지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건데요. 그 부분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제목을 지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9월 말에 싱가포르 여행을 4박 6일 정도 다녀왔어요. 싱가포르 여행 코스에 관련된 포스팅을 좀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주제로 한번 제목을 지어보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는 저도 완전 그 키워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뉴비인 반찬을 주제로 포스팅 제목을 한번 지어봤던 거였고요. 이번에는 저도 조금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행 포스팅 제목을 짓는 거를 보여드리면 진짜 현실감 넘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싱가포르 여행 코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다면 가장 큰 메인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가장 큰 키워드는 싱가포르, 그리고 싱가포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여행 코스에 대해서 바로 검색하지 않고 일단은 싱가포르와 싱가포르 여행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키워드 검색량만 확인할 때는 m자비스를 쓰고 있거든요. 싱가포르 여행. 이 정도로 검색량을 한번 확인해보면 싱가포르는 월 검색량이 한 15만 정도, 싱가포르 여행은 한 98,600 정도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이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이 싱가포르와 싱가포르 여행 관련돼서 뭘 궁금해하는지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메인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를 볼 때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자동 완성, 두 번째는 연관 검색어, 세 번째는 스마트 블럭을 보는데요. 한번 바로 보자면 시크릿 창으로 해서 깨끗한 상황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를 검색을 해보니까 싱가포르 여행, 환율, 날씨, 항공권, 시간, 항공, 호텔, 수도, 맛집 이런 것들이 자동 완성으로 뜨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동 완성을 쉬이 보지 마십시오. 저는 실제로 싱가포르 관련해서 이 여행, 환율 여기 떠 있는 거 다 썼습니다. 내가 어떤 걸로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자동 완성만 봐도 쓸 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예 싱가포르 여행이 자동 완성으로 떴으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싱가포르 여행을 눌러가지고 위에 광고가 이렇게 많고 밑에까지 쭉쭉 내려가야 한다는 거는 꽤 돈이 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무언가를 사려고 하고 무언가에 관심이 되게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코스 추천도 나오네요. 싱가포르 코스 추천. 쭉쭉 내려서 스마트 블럭을 한번 확인해보면 싱가포르 패키지 여행, 여행 선물, 혼자 여행, 말레이시아를 함께 여행을 가시나 보네요.
싱가포르 여행체, 크루즈 여행, 여행 팁, 여행 가능, 뭐 발리도 가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나 봐요. 그러면 오케이, 뭐 싱가포르 여행이 이런 스마트 블럭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럼 스마트 블럭으로 저는 자동 완성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여행의 자동 완성은 싱가포르 여행 코스가 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싱가포르 여행 코스를 꼭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볼 만큼 사람들이 많이 검색했다는 거니까. 여기도 스마트 블럭을 함께 보겠습니다. 쭉쭉쭉 내려서 보면 싱가포르 자유여행 코스, 싱가포르 여행 코스 추천, 싱가포르 혼자 여행 코스, 가족 여행 코스, 신혼여행 코스 이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 블럭으로 뜨고 있네요. 이런 내용들을 좀 한 페이지에서 몰아서 봤으면 좋겠다 싶을 때 쓰는 게 이런 키워드 검색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저는 주로 블랙키를 쓰고 있죠. 싱가포르 여행 을 확인해보면 월간 검색량 나오고 컨텐츠 발행량 나오고요. 연관 키워드가 쭉쭉쭉 나오는데 여행 준비물, 여행 경비, 여행 코스, 여기도 패키지 여행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저는 스마트 블럭이 없는 키워드를 볼 때는 이렇게 블랙키위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블럭이 있는 키워드라면 저는 스마트 블럭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어떤 걸 많이 검색해 보는지 네이버에서 딱 정리를 해줬는데 우리는 그거를 활용하면 되겠죠. 다른 사이트까지 넘어가서 여러 번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쭉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여행 코스도 한번 볼게요. 싱가포르 코스, 여행 경비, 가볼 만한 곳, 자유여행, 호텔 항공권, 항공여행. 아까 싱가포르를 검색했을 때 떴던 자동 완성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자동 완성, 연관 검색어, 스마트 블럭까지 다 확인을 하고 나면 내가 내 포스팅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싱가포르 여행 코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쓰는데 거기에 여행 경비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죠? 가볼 만한 곳도 넣을 만한데? 호텔도 괜찮죠. 뭐 코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 뭐 있냐, 항공권 이런 것도 내용에 들어갈 수 있죠. 내가 어떤 비행기 타고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적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목은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싱가포르 4박 6일 자유여행 코스, 경비, 호텔, 항공권, 가볼 만한 곳, 준비물, 총정리. 이 글 진짜 미친 듯이 길어질 겁니다. 이 내용도 적어야 되는데 이 내용도 꼭 넣어야 되는데 완전 꿀팁인데 하다 보면 5천자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제목이 될 거예요. 코스 써야 되죠. 항공권도 어떤 거 탔는지 적어야 되죠. 시간대 적어야 되죠. 가볼 만한 곳 리스트 몇 개 넣고 준비물 이거 진짜 좋았다. 이런 거 넣으면 글이 너무 번잡해질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 긴 글 싫어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길게 적으면 더더욱이나 보기가 싫은 거예요. 총정리 이런 키워드를 쓰긴 썼지만 과연 사람들이 내 블로그만 보고 여행 일정을 짤까요? 다른 블로그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쓸 때는 한 포스팅에 한 주제만 깔끔하게 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은 키워드를 봤지만 제가 블로그 포스팅 제목으로 쓰려고 할 때 담을 만한 키워드는 싱가포르 4박 6일 코스, 가족여행, 자유여행, 가볼 만한 곳 이 정도만 담을 것 같아요. 당연히 경비도 쓰고 싶긴 한데 경비 이야기를 하면 또 이야기가 되게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비는 따로 포스팅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하려고 했던 이 키워드들을 살짝 조합해서 제목을 짜보면 싱가포르 4박 6일 가족 자유여행 코스, 싱가포르 가볼 만한 곳 일정 정리 이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상태에서 제목 만들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 여행을 검색을 했을 때 혹시 스마트 블럭에 조금 더 잘 맞는 키워드가 없는지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하는 거예요. 패키지 아니고 여행 선물 없고 여행 여거 없고 혼자 여행 아니고 크루즈 여행 아니고 싱가포르 여행 팁 요 정도는 제가 제 제목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목을 한번 바꾸는 거죠. 싱가포르 4박 6일 가족 자유여행 코스, 싱가포르 가볼 만한 곳 일정 팁 이렇게 제목을 수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여행 코스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유여행 코스 추천. 추천 괜찮은데? 그러면 이 싱가포르 여행 코스 추천도 제가 한번 넣겠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 4박 6일 가족 자유여행 코스 추천, 싱가포르 가볼 만한 곳 일정 팁 이렇게 제목이 한 번 더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상위 노출된 블로그를 한번 확인합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네이버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든 아니면 검색자들의 선택을 받으신 분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제목을 한번 참고를 해보는 거예요. 볼까요? 첫 번째 분이 4박 5일 일정.
3박 4일, 4박 5일 일정 이런 걸로 상위 노출이 되셨네요. 4박 6일은 일단 보이질 않아요. 조금 더 눌러볼까요? 이거 더보기로. 여기도 3박 5일, 3박 4일, 3박 5일, 2박 3일? 2박 3일로도 가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썼던 4박 6일이 여기 걸려있네요. 아, 이게 사람들이 싱가포르 여행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짧게 이제 갔다 오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다녀왔던 코스 중에 별로였던 거는 제외하고 3박 4일 일정으로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 3박 4일 가족 자유여행 코스 추천, 싱가포르 가볼 만한 곳 일정 팁, 이렇게 제목이 한 번 더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한번 체크를 해보다 보니까 싱가포르 여행 코스를 검색했을 때 첫 번째로 노출되는 스마트 블럭 단어인 싱가포르 자유여행 코스에 상위 노출된 분들의 제목에 하나 패턴이 보였습니다. 싱가포르 자유여행 코스, 싱가포르 자유여행 필수 코스, 싱가포르 자유여행 코스. 싱가포르 자유여행 코스라는 게 꽤 앞에 오네요. 다른 거 사이에 끼는 거 별로 없이. 그러면 저도 순서를 살짝 스위치를 해볼게요. 싱가포르 자유여행 코스 추천, 싱가포르 가족 3박 4일 가볼 만한 곳 일정 팁, 이렇게 제목을 수정할 수가 있겠네요. 이 예시만 보면은 메인 키워드가 무조건 맨 앞에 와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무조건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명역 주차 요금을 검색을 했을 때 보면은 광명역 땡 주차장 주차요금, 광명역 주차요금으로 검색을 했는데 그 사이에 끼는 게 있네? 근데 위에 다른 분들의 포스팅 제목을 보더라도 광명역 땡땡땡땡 주차요금, 광명역 땡땡땡땡땡 주차요금, 이런 식으로 광명역과 주차요금 사이에 다른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저는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따라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제목으로 100%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되어 계신 분들은 분명 블로그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 제목들로 많은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잘 하고 있는 블로그의 제목을 참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싱가포르 여행 코스 스마트 블럭에 걸려있는 다른 버튼들도 한 번씩 눌러봐요. 내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는지, 딱 눌렀을 때 블로그가 바로 나와서 좋은 건 없는지. 신혼여행 코스. 신혼여행 코스는 블로그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근데 아마 딱 저렇게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싱가포르 여행 코스는 싱가포르 여행 코스라는 단어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스마트 블럭들은 검색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 제목 짓기는 끝이 납니다. 이까지를 따라오셨다면 확인해야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뭐 검색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블로그 제목 짓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런 익숙한 상태에서 제목 짓는 과정을 한번 호로록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목을 지을 때 월 검색량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 검색하고 나면 그냥 바로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때려버립니다. 싱가포르 쭉 확인하고 싱가포르 여행 한번 훑어가지고 여기서 싱가포르 여행 팁 이런 거 키워드 잡아내고요. 여행 코스 한 번 더 본 다음에 싱가포르 자유여행 코스 3박 4일 가족여행 코스 추천. 좀 뭔가 겹치는데? 싱가포르 자유여행 코스 3박 4일 가족여행 가볼 만한 곳 팁,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전에 착착착착 차근차근 내려왔던 거랑 비슷한 제목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를 볼 게 싱가포르 여행, 싱가포르 여행 코스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면서 가볼 만한 곳이라는 키워드는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쓴 이유는 다른 분들과의 제목의 차별화도 좀 둬야 되는 거고,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입니다. 가볼 만한 곳 이거 언젠가는 좀 제대로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열심히 써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나의 블로그 제목 짓는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주 쓰던 키워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5분이 뭐예요? 뭐 한 2, 3분이면 제목 다 짓고 바로 블로그 글쓰기 들어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완성 보고, 연관 검색어 보고, 스마트 블럭 보고, 조합 쫙 해가지고 다른 분들 참고해가지고 제목을 딱 지었을 때 저는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100% 상위 노출이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키워드에서 내 경쟁력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는 있어요.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거분들의 한번 일방 문자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여행 코스 스블에 1등으로 걸려 계신 분은 지금 일방 문자 수가 12,566명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걸려 계신 분은 일방 문자가 한 9,200명 정도 되시고, 세 번째 걸려 계신 분도 9,000명이 넘으시네요. 와, 세다. 그리고 사실 이 세 분이 전부 다 인플루언서시거든요. 이게 세계 여행으로 같은 주제로 글을 쓰다 보면은 엄청 자주 보이시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검색했을 때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블로거 분들이어가지고 키워드 잘못 잡았나? 나 이거 상위 노출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정보를 볼 때 일방 문자 수뿐만이 아니라 글자 수도 같이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계신 분은 한 2,000자 정도 쓰셨고, 두 번째 계신 분은 2,300자 정도 쓰셨고, 세 번째 계신 분도 한 1,950자 정도를 쓰신 걸 보니까 저도 싱가포르 여행 코스에 관련된 포스팅을 쓰면 한 2,000자 내외로는 좀 써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기본적인 정보들이 다 들어가고 사람들이 읽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글이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참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000자 정도면 진짜 일정이랑 코스밖에 얘기를 못해요. 이 경비 넣으면은 한 1,000자 추가됩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보는 건 이분들이 글을 언제 쓰셨나 하는 거예요. 3주 전에 쓰시고, 2일 전에 쓰시고, 한 달 되셨네요. 발행일을 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네이버에서는 최근에 발행된 글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맛집을 보더라도 어제 쓴 글이랑 재작년에 쓴 글이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최근에 먹고 왔을 때의 후기가 궁금할 거니까 그 글을 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발행한 지 오래된 포스팅이 상위 노출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새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될 확률이 조금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싱가포르 여행 코스에 상위 노출되어 계신 분들의 블로그 지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 알거든요. 네, 지금 상위 노출되어 계신 분들 전부 다 최적불이시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 제 블로그의 요즘 일방 문자 수는 제가 피드메이커 하면서 일방 문자 수가 좀 뛰긴 뛰었는데, 평소에 제 일방 문자 수, 피드메이커 하기 전에 제 일방 문자 수는 보통 한 2,700명 정도가 나오고 있었고요. 제 블로그 지수는 준최 6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도 아니죠. 이런 험난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은 오늘의 제목을 가지고 싱가포르 여행 또는 싱가포르 여행 코스로 제가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자면 상위 노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을 안 쓸 거냐? 그건 아니죠. 상위 노출이 안 될 것 같다고, 이 키워드는 다 너무 잘하는 블로거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 이 글 안 쓸래 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하나하나 다 제하고 나면 우리는 쓸 글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 싱가포르 여행 코스라는 포스팅을 쓰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살짝의 빌드업을 좀 쌓아왔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을 한번 계획을 하게 되면 어떤 포스팅을 쓸지를 미리 쭉쭉쭉 기획을 합니다. 싱가포르 버스, 싱가포르 지하철 이런 것처럼 키워드 검색량이 좀 작은 것들도 쓰고, 세부적으로 키워드를 쪼개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그마하게나마 싱가포르 관련된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 경험을 쌓고, 내 블로그가 싱가포르라는 키워드에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를 차곡차곡 쌓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다녀오면 땡땡 여행 코스에 관련된 포스팅을 가장 마지막에 씁니다. 제가 작은 키워드들로 이렇게 전문성을 쌓아오고, 그리고 경쟁도 강한 키워드로 포스팅을 했을 때 상위 노출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요. 당연히 인플루언서 분들, 최적 블로거 분들 강하십니다. 그냥 단지 인플루언서라서, 최적불이라서 강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저도 싱가포르 관련된 키워드로 포스팅 많이 썼거든요. 지금까지 한 32개 정도 썼는데, 저는 이 영상을 다 촬영하고 난 다음에 오늘 지었던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고 약 36시간 정도 후에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씨입니다. 저는 지금 싱가포르 자유여행 코스 추천, 싱가포르 가족 3박 4일 가볼 만한 곳 일정 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지 한 11시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저는 기다렸죠. 이게 과연 상위 노출이 될까? 돼야 되는데 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아침에 눈을 떠봤는데요. 일단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하던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됐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위 노출을 확인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포스팅의 통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스팅의 통계 버튼을 눌러보면 유입 경로로 들어갔을 때 네이버 통합 검색이 가장 위에 떠 있으면 어떤 키워드로든 간에 노출은 됐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일 위에 있는 통합 검색 모바일을 눌러보니까 싱가포르 여행 코스가 가장 위에 떠 있으면서 1등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위 노출은 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제가 지금 싱가포르 여행 코스 그리고 싱가포르 자유여행 코스라는 스마트 블럭에 1등으로 걸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이거 아침에 딱 보자마자 다행이다. 그리고 빨리 영상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키워드가 경쟁도가 꽤 난이도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상위 노출을 얼만큼 유지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24시간 정도는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일단 상위 노출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통계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싱가포르 여행 코스 말고도 싱가포르 자유여행이라는 키워드로도 검색해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해외여행 인기글에 2등으로 언급이 되면서 같이 걸렸네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싱가포르 자유여행 코스 추천이라고 하고 싱가폴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적었잖아요.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싱가포르라고 검색하시는 분도 있지만 싱가폴이라고 검색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걸 알고 제가 이걸 2번 반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제목을 만들어 봤던 거죠. 유사한 제목으로는 기내 수화물, 위탁 수화물, 수하물이 맞을까요? 수화물이 맞을까요? 문법상으로는 수하물이 맞는데요. 검색량으로는 2개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이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저는 이걸로 제목을 지을 때는 이런 수화물 관련된 제목을 지을 때는 수화물, 수화물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부모님과 싱가포르 여행 일정 추천. 굉장히 효자, 효녀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에 싱가포르 자유여행으로 해서 제가 본문 내에 부모님을 모시고 라든지 부모님과 함께 했다는 내용을 넣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같이 걸린 것 같아요. 부모님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제목으로 쓰기에는 엄청 막 최고다 이런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본문 내에서만 자주 언급을 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제목에서 흐름상 필요하다 그러면 넣긴 넣지만 그렇게 자주 넣진 않아요. 그리고 싱가포르 가볼 만한 곳. 이 키워드로도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인플루언서가 있고 해외여행 인기글 1등으로 싱가포르 가볼 만한 곳에 지금 제 포스팅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볼 만한 곳.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썼던 게 좋은 전략이었다라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은 제목을 보면 싱가포르 자유여행 코스, 싱가포르 여행 코스, 싱가포르 여행 코스 추천, 싱가포르 가족여행, 싱가포르 3박 4일 가볼 만한 곳, 싱가포르 3박 4일 여행 코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여러 개의 검색어에서 걸릴 수 있게끔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게끔 키워드를 잘 조합을 해줬었는데요. 제가 썼던 그 전략이 꽤 잘 먹혔다라는 걸 이 유입 경로를 보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유입 경로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런 키워드도 있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키워드 같은 것도 발견을 한다면 다음 포스팅에 적용을 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포스팅의 통계에서 상위 노출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2번째로는 제가 직접 검색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일일이 노가다를 띄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그렇게 자주 쓰진 않고요. 왜냐면 큰 키워드에 내가 걸리면 바로 통계에서 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쓰는 3번째 방법은 브련플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기능은 유료를 쓰지 않으셔도 무료 버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아요. 브련플에 가입만 하면은 대시보드 상에서 내 최신 글이 상위 노출이 어떤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 열리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싱가포르 자유여행, 싱가포르 3박 4일, 싱가포르 팁, 싱가포르 가볼 만한 곳 이런 키워드로 내가 상위 노출됐구나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이건 예전에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찍어놨던 거였는데 제가 하나의 포스팅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종류로 상위 노출이 된 거예요, 키워드가. 이 당시에 제가 타겟했던 키워드는 싱가포르 지하철 하나였는데
아주 그냥 종류별로 엄청나게 많은 데서 상위 노출이 돼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을 해볼까요? 그때 제가 어제 봤을 때는 키워드 조회를 했을 때는 싱가포르 여행 코스에서 모든 상위 노출된 블로거 분들이 다 최적불이셨잖아요. 근데 지금 확인을 해보면 제가 뜨겠죠? 지금 보시면 싱가포르 여행 코스라는 키워드에 싱가포르 자유여행 코스 스마트 블럭 1등이 제가 됐고요. 그리고 저는 최적불 3개를 밀어내고 스마트 블럭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성공! 실제로 이 방법은 제가 상위 노출을 하고 싶을 때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내가 다른 인플루언서나 최적글보다 오케이, 지수 낮은 거야. 어쩔 수가 없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상위 노출을 완전 못 시킬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분들이 정말 노출이 잘 되는 이유는 블로그 자체의 파워도 있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밀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전문성을 좀 쌓은 다음에 포스팅을 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좀 예쁘게 봐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해본 거였는데요. 이때 말고도 저는 발리 여행 코스도 마찬가지로 최적불들을 밀어내고 스마트 블럭 1등을 차지했었고, 제가 별로 해보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협찬을 받거나 제가 해보지 않은 분야로 좀 상위 노출을 해보고 싶다 싶을 때는 내가 정말 상위 노출 시키고 싶은 컨텐츠를 위해서 앞단에서 이걸 쌓아주는 거예요. 나의 전문성을 쌓아주는 거죠. 이 방법을 쓰면은 준최도 최적 2, 3 다 이길 수 있는 거 오늘 확인하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블로그 300개 이상의 피드백을 해주면서 느끼게 된 제목의 중요성, 그리고 상위 노출 잡기 힘든 키워드에서 제가 어떻게 상위 노출을 잡아가는지까지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노하우를 쌓기까지 저는 3년이 넘게 걸렸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바로바로 적용하셔가지고 블로그 라이프에 조금 더 즐거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짓기가 어려우셨던 분들께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블로그 지수가 낮아도 충분히 상위 노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